자, 앞 시간에 페이지 그 책 교재 페이지 15에 표 1과 3을 갖다 설명하면서 표 1과 표 3을 설명하면서 간과 지의 조합을 갖다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 그래서 음양을 나눠서, 그러니까 양의 천간은 양의 지지 6가지와 조합을 이룰 수 있고, 요런 게 곱하기 10개니까 60개의 조합이 나온다. 이거를 60간지라고 표현한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용어들이 좀 낯섭니다. 새로운 공부를 할 때는요. 자, 60간지라는 건 뭐다? 천간과 지지가 뭐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수를 말합니다. 좀 60까지는 60종류의 간지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이 왼쪽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요 왼쪽부터 보면 이렇게 써놓은 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쭉 써놓으면서 그러니까 개유까지 보면 번호가 좀 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를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60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그냥 순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면요. 천간을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가 여기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이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이 계속 들어갑니다. 천간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비교를 해보면 갑이 들어간 데는 끝자리가 1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은요. 무라는 건 끝에가 항상 5지요. 이 번호, 고유 번호가. 근데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연도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쓸 겁니다. 아무튼 이 배치를 갖다 눈에 익혀보자는 겁니다. 자, 천간은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쭉 하고 60개를 넣어놨을 때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10개가 쫙 그냥 순서대로 들어오더라. 여기까지 있다면 지지는요. 보십시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넘어가죠. 12개에서 끝나고 다시 여기서 13번째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에서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25번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25번부터 시작하고 13번부터 시작하고 여기 다시 여기 다 작업 시작한 게 뭐예요? 37번에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49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번호가 여기 번호가 뭐냐면요. 여기 12개 그 고유 번호로 갖다 이제 1번부터 60번까지 매기다 보면 이 번호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 표를 갖다가 눈에 익힌 다음에 얘를 총 한 7, 8가지로 사주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 표를 갖다 머릿속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 6, 7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많으면 8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 표를 갖다 이제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 표에 이게 이 고유 번호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르겠지. 그럼 개미 그럼 20번, 개사 그럼 30번, 무자 그럼 25번, 병신 그럼 33번. 그러니까 어떤 60갑자를 마치 60가지 60갑자의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한 반에 60명 정도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잘 모를 때는 번호를 외우잖아요. 내가 만약에 새로 들어갔는데 몇 번을 알 수 있으니까 이름 문제 생성할 때 번호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60명의 친구는요, 여러분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 사주 공부를 그만두는 날까지 친구로 남아있은 겁니다. 친한 친구가 될수록 내가 익숙해질수록 사주 공부가 재밌게 다가오고요. 얘가 낯설면 낯설수록 사주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처음에 조금 힘들지만 이 순서를 고유 번호로 익혀두라는 걸 먼저 권하겠습니다. 자, 고유 번호 익힌다는 건요, 얘를 갖다가 이제 누구는 겁니다. 이 순서를 갖다가 암기를 할 때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순서를 외우기도 하고, 거꾸로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일축 갑자처럼 역수로 외우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똑바로 외우고 60개까지, 거꾸로 60개까지, 중간에서 경자부터 여기까지 12개 외우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다 뒤로 이리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됐다는 게 뭐다? 내가 대운을 갖다 예측하는 게 자유자재로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대운이 이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것 뿐이니까요. 자, 먼저 이렇게 그 중에서 이 고유 번호를 외워놓으면 여기서부터 혜택이 많습니다. 그 혜택은요, 첫 번째 보면 연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 예측. 보통 사주 공부를 한 5년쯤이나 10년쯤 하면 몇 년생이세요? 물어보면 나는 그냥 64년생입니다 하지 않고 갑진년생입니다, 60년생이다 하지 않고 병오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임진생입니다, 갑술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 60갑자 중에서 만약에 경인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살짜리 경인생인지 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요? 그러면 사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각각이 그해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팁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 번호 있잖아요. 고유 번호에다가 플러스 23 또는 83을 더하면 태어난 연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자생이라고 쳐봅시다. 갑자생이요. 갑자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몇 년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갑자의 고유 번호는 1번이죠. 플러스 23이나 83을 한다고 했습니까? 23하면 24년도가 되고요. 83하면 84년도가 됩니다. 이 차이가 60년이 나지요. 여기도 60년이 나죠. 그러니까 60년이 지나면 똑같은 갑자가 다시 갑자생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1924년생인 경우도 있고요. 1984년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60년마다 이게 변한다는 걸 알면, 이 사람이 1924년생인지 84년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지금 나를 따지면 굉장히 이건 거의 한 100년에 가까운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2년 24년생이면 지금이 100살쯤 되는 사람이니까 노인인 걸 알 수 있고, 지금 있는 갑자생이면 거의 84년이 살아있는 사람은 청년이나 중년쯤 된 사람은 84년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다? 오늘 갑자생이라는 그 갑자라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난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경호생입니다. 그러면 경호생, 이게 말띠죠.
근데 경우는 여기서 보면 요 7번에 해당됩니다. 고유 번호가 7번이죠. 7번 플러스 23을 하거나 플러스 여기다 83을 하면 얘는 30년 1900 앞에 1900 붙는 거예요. 30년생이거나 또는 이게 지금 더하면 1990년생이죠. 1990년생. 그러면 1930년짜리 경호생인지 1990년생 경호생인지는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나이를 보면. 그래서 60년 정도 차이 나는 건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되, 경호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몇 년도생인지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미생입니다. 그러면 정미생은 고유번호가 44번입니다. 이 44번 나오죠? 그러면 44에다가 23을 더하면 얘는 67년이고요. 이거다 83을 더하면 얘는 이제 1900이 넘어가니까 이게 127이 되죠. 그럼 100을 빼고 나면 2027년. 그러니까 127이라는 것은 1900에다가 127을 더하니까 202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이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정미생은 아직 어린 정미생은 27년에 태어나지요. 근데 나이 든 정미생은 지금 67년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보통 이제 사주 공부를 했다 치면 난 정미생이에요, 아니면 신축생이에요, 계묘생이에요, 정유생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정유생인데 정유생 몇 월이에요 얘기를 하면 그럼 정유생이 몇 년입니까? 도대체 물어볼 수가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 고유 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하기 23, 나이 든 사람은 23, 이 사람보다 60년이 더 후에 태어난 사람은 1983을 더하면 그 사람이 출생 연도가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 거 다 해보세요. 근데 이 번호를 갖다가 아셔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응용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번호를 응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다? 출생 연도 환산하기, 알아내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망이라는 겁니다. 공망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공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점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지. 이 공망을 본격적으로 공부는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글자는 있지만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역할을 보통 육신으로 표현하는데요. 좀 모르시는 분도 잠깐만 듣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을해일주가 있는데 여기서 뭐 갑신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요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그런데 이 해라는 글자는 이 을이한테는요 정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천을 귀인에 속합니다. 정관에 속한다는 것은요, 내가 특정한 조직 사회에 속해서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갖다 구할 수 있는 힘을 정관이라고 보는 거고요. 천을 귀인이라는 것은 내가 소속된 집단은 다른 사람들이 귀하다고 칭송하는 이런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이 모인 공간, 그런 곳에 내 직장이 인연이 있음을, 또 지원하면 잘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을해일주할 때는 얘가 공망이 됩니다. 즉 원래는 나한테 정관이고 천을기운이고 이것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는데 현대로 따지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중에서 뭐 담배인상공사나 도로공사나 아니면 굉장히 복지가 좋은 뭐 조폐공사 이런 것들 참 안정된 직장인데 거기서 급여 본인도 좋은 직장을 말합니다. 그런 직장에 인연이 닿을 수 있는 사주인데 을해일주한테는 얘 글자가 공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는 있지만 이 글자가 정관이고 천을기인한 역할이 글자는 있지만 역할 좋은 직장과 좋은 귀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 역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공망이라는 걸 빨리 알아채는 것이 이 사람의 사주를 감명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그 사주 감명술이 됩니다. 그럴 때 공망을 계산할 때요. 공망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삼합이나 충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번호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고유 번호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망은요. 원래는 그 연, 월, 일, 시에서 연도 있고 일도 있는데 예전에는 연을 중심으로 해서 공망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 예전에는 가문의 어떤 전통이나 가문의 어떤 문화 또 가문의 그 내배나 위상, 재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는요. 그런데 이 연을 중심으로 다른 글자가 공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상이 나를 버린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 사람이 개유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공망은 해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개가 되겠죠. 이렇게 요 글자가 공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상이 부모를 버렸구나. 내 부모가 할아버지 때와 좀 떨어져 살거나 멀리서 이사가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연주를 기준으로 하는 공망인데 이게 현대에는요. 그러니까 가문의 힘을 이용해 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문의 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가문의 힘을 이용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재벌집 아들이 되겠죠. 재벌집 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요 자리가 만약에 값을 좀 나와 있다고 지금 얘도 공망이거든요. 할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공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재벌이라면 할아버지의 재력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 우리 아버지도 얻지 못하는 게 됩니다. 이게 뭐다? 연주를 중심으로 하는 공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연주를 중심으로 근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안 받고나 그냥 할아버지 터전 멀리 떠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딴 데서 공부하고 그냥 내 공부를 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볼 때는요. 연주공망은 집안에 어떤 물려받을 게 많은 사람한테는 연주공망을 봅니다. 그런데 물려받을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연주공망은 무시하고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에 공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연주든 일주든 내가 번호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 연주든 일주든 있으면 이렇게 일주공망 기준으로 할게요. 내 일주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잖아요. 번호가 일주가 쓸게요. 그러니까 일주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으면 11번과 12번 지지가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11번과 12번 지지는 술과 해가 되겠죠. 이게 술과 해.
이 말은 무슨 내가 일주가 무진일주든 경호일주든 임신일주든 을축일주든 일주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을 때는 이때는 술이나 해가 공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해가 공망이고요. 다음에 똑같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일주가 이때는 요거 바로 다음에 나온 요 글자 아래에 있는 거 신과 요 이 지지 두 글자가 21번과 22번 지지가 공망이 됩니다. 이게 신과 유가 공망이 되겠죠. 나머지 논리가 똑같습니다. 내 일주가 21번부터 30번까지라면 여기서는 5와 31번과 32번 지지가 공망이 되니까 5와 미가 공망이 됩니다. 31번부터 40번까지라면 진과 사가 공망이 되고요. 41번부터 50번까지면 인과 묘가 공망이 되고요. 51번부터 60번까지라면 자와 축이 공망이 되는 논리는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공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과하고 사주를 해석하기 쉬운 것인데 공망을 간과하고 사주를 해석할 때 굉장히 커다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친인의 기능이나 어떤 신살의 기능을 많이 약화시켜 버리는 게 공망의 기능인데 공망된 글자를 또 공망이 있으면 지지가 만약에 있으면요 지지에 앉은 천간도 같이 공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무진일주라고 쳐보십시다. 무진일주인데 여기는 술과 해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갑술월에 태어났던 갑술이라고 치면 이렇게 요게 공망이잖아요. 지지가 요게 그럼 여기 지지에 앉아있는 요 글자도 공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공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 월이 공망이니 젊은 시절을 젊은 시절에 내가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도 힘들게 들어가고 제대로도 못 들어가고 직장을 잡아도 잘 못하고 장사를 해도 자꾸 실패를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이 월지 공망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갑이 공망이니 무에는 편관이 공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 들어갈 때 편관이 영향을 주는데 제대로 못 들어가고 직장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편관이라는 것이 공망이다 보니까 자꾸 좋은데 좀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에 그 원서를 넣으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공망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 겁재인데요. 아니 비견인데요. 그러니까 비견이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치면은 방해할 때는 또 공망 역할이 관계없이 방해할 때는 방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월에 내가 젊은 시절에 내 꿈을 이루기에는 큰 방해를 하는 것이 다 공망 때문이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 해가 여기 을에쯤 있으면 이 시도 공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가 무진한테는 공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도 공망이니까 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자 사주라면 편관도 공망, 정관도 공망이다 보니까 남편 떡은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이 사람이 직장이라면 이 사람이 남자라면 직장이기도 하고 아들이나 자녀이기도 합니다. 관은요. 그러니까 직장과 자녀의 굉장히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사주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할 때 사주 해석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공망이거든요. 공망을 찾는 방법을 여기서 몰라 그 고유 번호를 통해서 일주에 23이나 83을 덤해서 일주가 어느 번호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온 두 개의 글자가 공망이라는 점, 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망 찾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공망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육식간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강의하는 내용은요, 하루아침에 숙달되기 힘듭니다. 한 1년쯤 잡고 숙달한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이걸 해버리면 다음에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대운을 쓸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대운은요, 아까 갑진하고 정축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뭐였죠? 오늘 지금 시간이 을해 갑신이죠.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월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월을 중심으로 이 정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번호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축이 14번이죠.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으로 쭉 나가는 거, 얘를 순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13번, 12번, 11번, 10번, 10번, 9번, 8번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역행이라고 합니다. 대운은요. 그런데 이 대운이 이 순행이 되는 건 조건은 뭐냐면요. 여기 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연에 있는 글자가 그 양의 글자면 남자는 순행을 하고 여자는 역행을 합니다. 만약 연에 있는 글자가 음간이라면 남자는 거꾸로 역행을 하고 여자는 순행을 합니다. 여기서 양과 음은요, 갑을 병 이거 있습니다. 표일요. 정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했을 때 이쪽이 양, 이쪽이 음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정축부터, 정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면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순행이고, 역행은 여기 뒤로 가는 거죠. 병자, 을해, 갑술, 계유, 임신, 뒤로 나가면 신미까지 가겠죠. 이게 역순인, 이 정축이, 그러니까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순행을 하면 이렇게 하고 역행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사주가 남자라면, 남자면 요 글자가 플러스니까 남자는 순행을 하죠. 그러면 요게 대운이, 남자는 이걸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대운을 쓸 때는요, 오른쪽부터 왼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축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대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개미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운수가 만약에 3이라면 3, 13, 23, 33, 43, 53 이렇게 매기는 거고요. 여자라면 대운이 거꾸로, 대운이 이제 여자라면, 그래서 여자는 플러스면 역행이죠. 요게 지금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라면 대운이 역행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14번부터 13, 12, 11, 12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요렇게, 그러니까 대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요건 여자의 경우의 대운이고, 요건 남자의 경우의 대운이죠. 자,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순행하는 어떤 기운과 순행하는 순서와 역행하는 순서는 모두 대운을 적용할 때 그대로 적용되는 순서라는 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만세력을 보면 다 나와 있지만 내가 그걸 명확하게 알고 만세력을 적용하는 거랑 잘 모르고 하는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럴 때 대운 수가 이제 듣다 보니까 남자가 1인가요? 남자가 9.
자, 남자가 9네요. 대원수가. 그럼 이게 9, 19, 29, 39, 49, 59가 되고 여자는 1이 되겠죠? 1, 11, 21.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네. 1, 11, 21, 31, 41, 5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대원을 쓸 때요. 근데 이 글자를 쓸 때 이 사주의 명을 쓸 때는요. 이게 사주 명구이고 이게 대운이지 않습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는 게 옛날부터 써왔던 관습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글씨를 왼쪽부터 오른쪽, 위부터 아래 써라는 게 순서지만, 옛날 책들을 보면, 고전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위로부터 아래 내려오면서 줄이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순서가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주를 쓸 때와 대운을 쓸 때는 아직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 월, 일, 시수를 쓰고요. 대운 숫자, 대운도 순서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는 것을 어떻게 보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60번까지의 60간지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 대운을 쓸 때 순행 역행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얘를 활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팁이었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세운을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운을 쓸 때는요, 세운은 역행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사주를 보다 보면, 가령 갑진년의 사주를 보는 게 이제 그 2024년에 보았던 거죠. 근데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됩니까? 보통 2, 3년 후의 모습이나 3, 4년 후의 모습까지도 관측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이렇게 순서대로 흐른다고 잡으시면 얘가 25, 26, 27, 28, 29 이렇게 세운이 흘러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미일주라서 만약에 정미일주라서 김이라고 봅시다. 김이일주라서 여기 해를 뭘 쓸까? 을해. 을해로 놓으면 되겠다. 이런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기일간한테 이 사람이 이 기가 그러니까 양일살이 되면서 일간한테 굉장히 힘을 많이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뭔 사주체가 신강한 사주죠. 신강한 사주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 여의치 않으면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업을 한다면 이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글자는 이 글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면 이 해라는 글자는 여기서 지금 기간한테 정제가 되는데, 어떤 유통산업이라든가 유통산업 편의점 같은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는 데서 굉장히 잘 쓰게 되고, 이 해라는 글자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데, 이 해라는 글자가 진사오미 이 4년 동안에 굉장히 약해진다는 걸 12운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매년 운을 볼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이 갑진년에 와서 내가 사업을 지속해서 힘들고 적자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볼까요?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해라는 글자가 매년 운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해서 사업을 계속해도 될지, 사업을 접어야 될지를 감명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라는 글자가 강해지면
잘 도는 거고요. 약해지면 돈이 안 도는 겁니다. 근데 해라는 글자가 진을 만나면 여기서 이제 그 얘를 임으로 바꿔서 입고되고 묘지가 들어가고요. 여기 절지에 들어가고 태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묘지, 절지, 태지의 정도의 굉장히 미약한 힘으로 존재하는 게 24년, 25년, 26년 이 3년간 이 전부터 이었던 일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3년이나 4년 동안을 굉장한 손해를 버틸 수 있으면 하지만 웬만하면 여기서 이게 24년이 오기 전에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내 사주에서 어떤 글자가 돈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내가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글자가 매년 운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세력을 잃는지 얻는지를 보고 그 세력이 강해지면 돈이 도는 것이요 약해지면 손실을 보는 걸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그 경신 신유 임술 이 정도에서 이때가 되면은 요 해라는 글자가 점부터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30년, 31년, 32년 신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으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30년, 31년, 32년, 32년 이게 그때 되면 이 글자가 굉장히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시작해도 좋다가 됩니다. 이럴 때 내가 그러니까 올해 내년부터 몇 년까지의 이 간지 순서를 모른다면 내가 금방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 빚는 거 버텨야 될지 누가 넘겨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60간지의 순서는 세운을 세울 때 굉장히 활용된다는 것. 자,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인 분들은요. 지금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뭘 신경 쓰면 되냐면요. 아, 저렇게 사주를 보는 방법이 있구나. 나중에 배워야지.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글자를 왜 배우는지 이런 60간지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금 내 논리는 알 수 없어. 아, 저렇게 활용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랑 뭐 이렇게 활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만 하는 거랑은 학습의 효과가 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좀 알려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5번째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사를 유추할 때가 좀 있습니다. 지금 백호대살 같은 경우는 백호대살이 한 6가지가 되는데 지금 백호대살이 보통 이제 무진이 있고요. 다음에 정축이 있죠. 그 다음에 병술, 을미, 병술, 을미 맞지? 그 다음에 갑진, 개축, 임술. 요거 갖다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갖다가. 그러니까 백호대살이니까 하얀 호랑이의 신사를 갖고 굉장히 어떤 먹이를 굉장히 웅크리고 노리고 참고 견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딱 거는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그걸 내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아는 힘 그러다가 한 번에 기회 왔을 때 낚아채는 힘을 가진 글자 이게 지금 백호대살이거든요. 이 백호대살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데 이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게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이게 괴강살인지 양인살인지 신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번호를 이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지금 얘는요 5번 14번 23번 32번 41번 50번 58번 됩니다. 이 번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이 5번은요 0 플러스 5로 볼 수 있죠. 이 앞에 거와 뒤 앞자리와 뒷자리 그냥 단순히 더하면 이거 5번이 되죠. 얘는 앞에 거랑 뒤 거 1과 4를 더하면 이게 5가 되죠. 얘도 앞자리 2랑 뒷자리 3을 더하면 얘가 5가 됩니다. 여기도 뒤에도 앞자리 3과 뒤에 2를 더하면 5가 되고요. 앞자리 4와 뒤에 1을 보면 5가 됩니다. 여기도 앞자리 5와 뒤에 0을 더하면 5가 되죠. 다 5가 되죠. 여기에 임수를 하나 끼는 겁니다. 그럼 백호대사는요. 번호에서 그 5번, 14번, 23번 이렇게 앞뒤에 숫자를 더해서 5가 되는 걸 만들면 이게 백호대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암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외워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프리미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음에 요게 6번에 소위 말하는 회갑이라는 것들도 이제 예전엔 수명이 짧아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1세 만으로 60세가 되면 그 회갑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갑이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를 60개를 쭉 하고 나면 여기 61번째에 다시 갑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62번째에는 을축이 들어오고 63번째에는 병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61번, 62번, 63번째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돌면 다시 또 여기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자기가 계산년에 태어났다 치면 한 바퀴 여기서 이제 계산년부터 쭉 돌아서 한 바퀴 다시 돌아오면 요때가 60세가 된다는 겁니다. 만으로. 한국 나이로 61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갑입니다. 그래서 회갑도 어떻게 요거의 순환으로 보면 회갑도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좀 6가지 방법으로 여기다 플러스 이제 천간지지 붙이는 방법까지만 하면 얘를 갖다가 이용하는 방법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 뭐냐면 가능한 얘의 고유 번호를 암기하시면 뒤에 나올 상당히 많은 다양한 사주 실전 문제를 풀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잘 못 외우신다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외워보는 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거 적어놓고 길 가다가 잠깐 보고 차 타가 잠깐 보고 하면 한 며칠도 안 걸릴 정도로 쉽게 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외우는 게 좀 좋겠고요. 요거는 뭐다? 아까 15페이지에 나온 표 1과 표 1과 표 3을 중심으로 해서 60개의 간지를 만드는 법, 이걸 번호를 붙여서 실전에 활용하는 법,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음양 차착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서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 차착살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자부터 해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이렇게 음해차선 15개씩 끊습니다. 이렇게 15개 30번 45번까지 그렇게 크게 1번부터 15번, 여기서부터 30번, 31번부터 45번, 46번부터 여기까지 놓고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요 13, 14, 15에 해당되는 요 글자들이 음양 차착살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기 번호가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 일주가 1번부터 15번에 있을 경우에 아니면 그러니까 일주든 연주든 월주든 상관없이 이런 글자가 있으면
연주든 월지든 일지든 이게 음양 차착살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표현하는 게 요거고 여기서 뒤에서 세 개, 28 요 나눈 거 뒤에서 세 개, 여기서 뒤에서 세 개, 43, 44, 45 세 개, 뒤에 세 개. 요 9개를 음양 차착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언제 쓰이냐면 이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요. 내 사주에 저런 글자의 간지가 있을 때 내 배우자 쪽의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 내 배우자인 여자의 남자 형제들한테 어떤 변고가 생기는 걸 의미하고요. 내가 여자라면 남편의 여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가 여자라면 남자의 여자 그 여자 형제들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남자라면 내 배우자죠. 배우자면 여자죠. 배우자의 남자 형제에게 변고가 생기는 것을 예측할 때 음양 차착살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건 좀 사주가 좀 깊어진 다음에 나중에 활용하는 정도인데 아무튼 이런 걸로 팁을 하나 줄 수 있다면 이 번호로 음양 차착살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교재 중에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시간을 좀 드리고 설명이 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17페이지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표 5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 있는데 표 5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페이지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20페이지부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